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불륜 폭로와 막말 공세로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김제시 의회가 의회 내에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북부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호소한 뒤 숨진 임실군 공무원의 유족이 경찰의 수사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마을 기업이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어 육성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초복인 오늘 전라북도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지만 오후부터 곳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불륜 공개도 모자라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대놓고 충돌해 지탄을 받았던 김제시 의원들. 네, 의장 선거까지 늦추는 의회 파행의 원인으로 파장이 간단치 않은데요. 그런데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실제는 그 이면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암투가 근본적으로 의심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예정됐던 의장단 선거 본회의에서 가히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던 김제시 의회. 당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봉남 의원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던 여성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장 선거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에 대한 자괴감만으로 의장 선거가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김제시 의회 의장을 두고 경합하는 인물은 민주당 측의 김봉남 의원과 무소속의 온주연 의원. 만약 표대결을 할 경우 민주당 후보 측은 6명인 반면 무소속 연대의 온주연 의원 측은 8명으로 분류되면서 민주당 패배의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불륜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무소속 연대로 분류됐던 남성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만약 여성 의원만 퇴장시킨다면 표 집계는 6대 6인 상황. 동수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하는 김제시 회의 규칙에 따라 민주당 후보가 역전이 가능한 구도였지만 불륜 의혹 여성 의원이 끝내 퇴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결국 의장 선거 연기의 명분은 퇴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의견은 다 빠져라. 6대6이 되는 거죠. 김제시 의회, 의회 쪽이나 김제시를 생각하는 건 전혀 없고요. 이런 자기들 밥그릇만 가지고 싸먹고 있죠. 김제시 의회는 오늘 불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진행한 뒤 내일 의장단 선거를 다시 열 계획이지만 양측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집회는 의원님들이 요구안건이니까 아마 저희들도 기대를 합니다. 좀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가 큰데 안 되면 실망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또 준비해야죠. 불륜 막장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 뒤에 숨어 진행된 치열한 정치 셈법의 또 다른 의혹은 지방의회가 그들만의 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임실군 소속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급 공무원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임실군청에 근무하던 49살 A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숨지기 사흘 전 자신의 지인에게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던 간부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게 돼 괴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A씨가 성폭력 피해를 목숨을 끊어가면서 증명한 것이라며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공무원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회식 자리 술 한 잔을 먹어본 그런 자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계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심정이 굉장히 괴로워요. 저도 가족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지금 심한지 몰라요. 실제 임실군에선 이달 초 간부급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A씨는 숨지기 사흘 전 임실군의 인사 담당자에게도 문자를 보내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이 같은 내용은 성비위 신고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조치를 하려고 본인하고 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가지고 그것다 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확보해 성폭력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 도내 여성 관련 43개 단체들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부안상서중학교 사례처럼 스쿨미투 이전에 용기 있는 행동이 오히려 스쿨미투가 가져올 변화의 바람을 맞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당국에 전담팀을 구성해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6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 공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은 제3금융허브의 한 축으로 특히 전북에서는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사장 선임은 도민 의견 반영 절차 없이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의원이 총선 출마로 지난 1월에 퇴임하면서 현재 6개월째 이사장이 공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이사장 후보를 공모했는데 인력풀을 확대한다는 이유를 대며 2차 공모를 단행했습니다. 1차 공모 때 몇 명이 지원했는지와 왜 2차 공모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2차 공모는 지난달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복수의 후보가 보건복지부에 추천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추천됐는지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경영관의 지침에는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공개한 사례도 없었고요. 원칙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전북 몫이었던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 과정에서 경남에 내주면서 대신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연금입니다. 도민들은 아쉬움이 컸지만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제3의 금융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이사장의 지역 발전의 의지와 예정이 전라북도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사장 후보가 누군지 도민들이 아는 게 중요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 반영 과정도 필요합니다. 공단 이사장의 가치와 철학 그리고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제3금융지 지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마스터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명이나 응모했는지 누가 추천됐는지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밀실 인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태가 도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재호입니다. 지역 생산물 활용과 고용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마을 기업이 전북에만 100여 곳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마을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완주 봉동읍의 한 마을 기업.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빵과 쿠키를 만들어 지난해 매출이 10억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올해는 걱정이 큽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던 체험장이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험객들이 저희 집에 많이 방문해 주셨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마을 기업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피해를 호소했고 전년 대비 매출 감소 폭이 50% 이상인 곳도 30군데를 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마을 기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작업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을 기업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을 기업들이 되게 힘든데 마을 기업이 생산과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재무 구조가 튼튼하게 갈 수 있게끔 마을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기업 육성 지원 법안 제정 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그런 제도적 기반 하에서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활성화를 해서 마을 기업이 지역에 보다 더 가까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생산품 활용과 고용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인 마을 기업이
코로나19 위기 속의 정부 지원으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지역 간 갈등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군산시민연대는 수질 개선 없는 새만금 개발의 무리한 속도전과 수변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도시 공동화는 자칫 지역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다며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에 신중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군 간 사전 협의부터 진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 국제금융 컨퍼런스가 경제 전반을 망라하는 국제 행사로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국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조직의 발대식을 열고 다음 달 31일 한옥마을에서 이틀간 열리는 제1회 진입포럼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진입포럼은 그동안 2차례 개최된 국제금융 컨퍼런스에 일자리와 미래산업, 한류문화 등 경제 신산업을 연계한 국제 행사로 지역 경제 발전과 금융 중심지 지정의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코로나 여파로 지구촌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온라인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식품 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전북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각국을 대표하는 식품 분야 기업과 기관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이후 크게 변하게 될 식품 산업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구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년 만에 17조 원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 경향도 가격보다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Future health functional foods will use more land-efficient alternatives for animal source ingredients, and if produced with renewable energy, they will provide greenhouse gas benefits. 식품 산업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식품 기업들도 바뀌어야 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품을 제대로 개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도 참여해서 세계 시장의 K푸드, 즉 한국 식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경제 위기가 식품 산업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 식품 클러스터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기업들도 굉장히 활력을 제조업 몰락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는 전라북도에 식품 산업이 새로운 기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군산 방문 판매 업체발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가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그제 군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50대와 60대 여성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691명을 모두 조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군산의 한 방문 판매 업체에서 부천 179번 환자를 만난 뒤 감염된 군산과 서천 거주자로 지역 감염의 가능성이 우려됐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식중독 관련 사고가 해마다 잦아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의 식중독 의심 환자는 지난 2018년 16개교에서 지난해에는 7개교로 크게 준데다 외부 식재료 공급에 의한 것으로 조사돼 자체 식중독 사고로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서는 식중독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현장 대응 훈련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는 센터 건립에 삼성전자가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고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센터 건립과 향후 3년간 운영비로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센터는 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던 18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전주 MBC 시청자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 사태를 비롯해 장마철 저수지 오염과 폐수 방류 사건 등에 대한 집중 보도가 반향이 컸다며
후속 심층 취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역 특화 자산을 활용한 사업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달 초 도입된 전주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이용 편의가 확대됩니다. 전주시는 현재 관광 안내소와 주민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을 내년부터는 편의점에서도 판매와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롯데카드로만 가능했던 모바일 정기권 결제를 다음 달부터는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불이 났던 군산 폐 공장에 폐기물을 몰래 쌓아놓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공장 건물을 빌려 폐기물을 불법 적재한 뒤 잠적한 44살 김모 씨를 붙잡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과 6월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의 공장 건물 2곳을 포함해 충북, 진천 등 공장 4곳을 빌려 14,000톤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김 씨가 방화를 저지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지법은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A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112에 전화해서 허위 신고하고 목소리를 바꿔가며 수사에 혼선을 주다 11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네, 올해 춘향제가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온라인 공연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남원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 90회째를 맞는 춘향제를 오는 9월 10일부터 나흘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춘향 재향과 춘향 선발대회를 관객 없이 치르고 현장 공연에도 관객 입장을 제한하며 사회 관계망인 유튜브 채널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향제는 해마다 4월 또는 5월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춘향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새로운 축제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읍시는 폭염과 도로 소음, 차량 매연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시기동의 모습을 드러낸 승강장은 공기 순환기를 비롯해 에어커튼, 냉난방기, 탄소 온열 의자 등이 갖춰져 계절에 따라 무더위 쉼터나 한파 대피소로 활용됩니다.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쾌적한 쉼터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 셋. 완주 봉동읍 근로자복지관에 고용안전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완주 일자리 센터는 전라북도와 세계 시군이 5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해 10,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거점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발굴을 추진합니다. 김제시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위급 상황에 놓일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2,000여 독거 어르신 가정에 설치된 화재 예방, 응급 호출 등의 5개 장비를 통해 응급구출 217건, 위험 상황 예방 150건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0명의 응급안전 안심 돌봄 요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오늘과 내일 춘향과 몽룡이 만나서 이별하는 장면을 담은 창극 무대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혜지의 모노드라마 여자 마흔이 오늘부터 나흘간 우진문화공간에서 마련됩니다. 부안군이 오늘 예술회관에서 권상우 주연 영화 히트맨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모레 전통 예능의 갈래 공연으로 명주의 줄소리, 영혼의 씻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3대 명필로 꼽히는 창암 2~3만 탄생 250주년 특별전이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4개 업체가 참여하는 기업 맞춤형 일자리 매칭데이 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A본 컨벤션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오늘과 내일 부모가 시작하는 우리 아이 성교육을 주제로 학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군산 새만금 아카데미가 오늘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주제로 군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북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단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이스 컨설팅 프로그램 참여자를 신청받습니다. 2020 전주 세계 소리축제 프로그램 발표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전라북도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지만 오후부터는 곳에 따라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 27도, 익산 19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17도에서 27도, 장수 17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6도, 고창은 18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이 보통 수준을, 나머지 시군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